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중 자금 순환을 보면 올해 1분기 가계와 비영리 단체가 운용하는 자금에서 조달한 자금을 뺀 자금 잉여 규모, 즉 여윳돈은 14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6조 2천억 원 이후 두 분기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데, 이처럼 소비가 늘어난 것은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의 주택 소비, 또 해외 소비 등이 사상 두 번째를 기록했고, 여기에 노후 경유차 폐지 유도 정책 등이 소비를 늘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6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와 보통 이렇게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는데, 올해부터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미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풀무원, 볼보, 코스트코, 한국바스프, S&T 모티브 등 10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삼성전자, 효성,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등 2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 상공회의소에서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은 성급한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마이론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고문을 통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성급한 움직임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혹은 종료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FTA는 유지돼야 한다는 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0대 그룹 시스템 통합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U스코어 조사 결과 지난해 30대 그룹 시스템 통합 계열사의 내부 거래액은 13조 1,600여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7.8%에 달했습니다. 그룹별로 현대차 그룹 시스템 통합 계열사 현대오토에버의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OCI와 KT, 롯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 흐름을 가져가던 지수가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2390선 내줬고요. 코스닥 역시 한 2포인트 정도 지금 낙폭이 기록됩니다. 지수 자체의 낙폭 크기로만 보면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니고요.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이슈들로 인한 종목별 흐름이 좀 선별적으로 오늘도 역시나 나타나고 있는데, 원전 공사 중단 이슈가 나왔습니다.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 중단 이슈가 지금 터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OCI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주들은 오르는데, 두산중공업 등의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한국전력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쪽을 보면 기술주 약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낙폭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 그간 수익률이 워낙에 좋았고 고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 핑계 삼아서 낙폭이 좀 커진 모습,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슈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지수 부담은 여전히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일단 유럽 쪽의 ECB 양적 완화를 좀 축소시킬 것이다. 이런 기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럽 쪽에서 구글의 과징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들이 그런데 단기 하락이 또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하나하나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86.18포인트입니다. 0.24% 하락하고 있고요. 2390선은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숨고르기 들어갔고요. 5.77포인트가 지금 하락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볼까요? 자,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2380포인트 초반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장 중반에 2389포인트까지 그래도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390선에 대해서는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도 238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주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개인만 삽니다. 1,520억 원 개인이 사고 있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소폭 파네요. 377억 원. 하지만 외국인이 오늘은 장을 좀 강하게 하락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575억 원이나 외국인이 팝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기술주들, IT주들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모두 하락하는데 SK하이닉스가 7만 원을 목전에 두고 다시금 6만 7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도 그동안에 좀 13만 원대부터 14만 원 중반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자력 탈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올라가지만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은 내려갑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포스코, 신한지주 올라가는데 포스코가 3.45% 올라갑니다. 이 중간 배당이 오늘이 마지막 날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포스코 오늘 3% 넘는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금융주들 잘 달리네요. 신한지주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한 이틀 정도 눌려 있었는데 오늘 다시금 올라오면서 눌림목 이후에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LG화학은 빠지고요. SK텔레콤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올라가고요. SK 역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667.74포인트입니다. 이 시각 코스닥 지수 4포인트 넘게 하락합니다.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계 매물들도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 거래소에 비해서 빠질 때 확실하게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장 초반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672포인트 대비해서 5포인트나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점 형성해서 내려가고 있는 일중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나 개인만 삽니다. 820억 원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기관이 406억 원, 외국인이 387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전주체가 팝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파란불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요. 역시나 파란불이 좀 많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메디톡스, CJ ENM까지 모두 하락하고요. 어제 3%대의 상승 보였던 카카오는 2%대에 다시금 또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엔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SK머티리얼즈 2% 하락하면서 다시 20만 원이 무너졌고요. 코미팜, 바이로메드 하락합니다. 하지만 휴젤, GS홈쇼핑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인데요. 파라다이스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소폭 상승하고요. 컴투스, 코롱생명과학 하락하는데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서울반도체, 치킨게임에서 LED 시장에서 살아남은 서울반도체 전일도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장은 하락하는 장이지만 서울반도체는 상승을 소폭이나마 이어가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2만원대 유지하면 상승폭 이어가다가 다시금 하락 반전해서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2만원도 깨진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시간이 지나갈수록 올라갑니다. 이제 5원 40전대까지 올라가면서 0.47% 상승, 1142원 30전에 거래가 됩니다. 원화 약세가 오늘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일 미국장부터 좀 살짝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 기조가 약간 미국 쪽에 대해서 있는 것 같은데 기술적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지수 낙폭은 크지 않은데 기술주, IT주들의 좀 낙폭이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전일 미국 증시를 보면은 네. IT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낙폭이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6% 빠지면서 시장은 좀 충격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구글의 과징금 이슈가 있었고 가뜩이나 미국 IT 업체들이 좀 취약한 약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레벨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IT는 좀 오늘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보다는 좀 낙폭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이익 개선사에 힘입어서 낙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금 0.23% 정도 빠지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380선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IT 업종이 낙폭이 좀 제한적이고 IT 이외의 업종들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 상승 흐름이 좀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봉 패턴을 보면은 양봉 패턴을 오늘도 기록 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간에는 전일 나타났던 미국 채권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금융주가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주는 5%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은행 업종 전반적으로 2에서 3%대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철강업종 포스코가 3.8% 상승을 하면서 IT 이외의 종목들, 업종들이 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장 흐름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 장세가 오는 것이 아니냐, IT주들이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다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코스피 재차 2,400선 돌파 시도할 텐데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열어두고 계시죠? 네, 일단 보면은 계속 최근 들어서 이어지는 양상들을 보면은 IT와 난 IT, 그러니까 IT와 IT가 아닌 업종들 간의 시소 게임. 다시 말씀드리면 IT가 강한 상승을 볼 때는 IT 이외의 업종들이 좀 부진하면서 시장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또 IT가 좀 쉬어갈 때는 IT 외의 업종들이 좀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지수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강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2,400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더 강한 상승, 그러니까 2,400포인트 돌파가 새로운 상승 흐름의 시작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심이 더 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하기로는 더 강해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 IT 이외의 업종들을 보면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좀 약해지는 부분,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은 IT 이외의 업종들의 전년 대비 변화율이 거의 두 자릿수 대 마이너스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의 가격 부담, 난 IT의 모멘텀 부재가 아마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코스피 2,400 이상을 보기는 좀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증시 흐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정이 며칠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우상향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아마 다음 주 중에 예정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전까지는 기대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2,400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들을 감안했을 때 포트폴리오 조정,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IT는 아직까지는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가리컬 업종은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물가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하반기에도 강한 상승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최근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내수주, 그중에서도 음식료 업종의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어떤 업종이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베타, 그러니까 시장 대비 변동성을 좀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가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요. 6월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만 지나면 이제 지나가고 전반기가 끝나는데 상반기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반기? 예, 이제 상반기 진짜 끝나갑니다. 네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6월 시장이 7개월째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결론이 이틀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6월 시장이 상승하기 힘들 것으로 봤었던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했었던 이유는 많이 올랐다였죠. 그리고 7개월 연속 상승한 경우가 없었다 이거였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2004년에 코스피 200 지수는 7개월 상승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글쎄요 이제 이틀 남은 시점에서 남은 이틀 동안 한 4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7개월 연속 상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상반기가 마무리된다라면 뭐 우리 시장 아주 해피하게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월말 지수가 2348포인트 지키는지 그것도 또 하나의 관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글로벌 시장 수익률 따져보니까 이렇게 한국 시장이 좋았었던 것들 수익률도 수치상으로 바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해보니까요. 어제 종가상으로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S&P 500 지수가 한 8% 넘게 올랐고 나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한 14% 올랐고 독일 쪽이 10% 그리고 일본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5% 상승에 머물렀고요. 우리 코스피 쪽 살펴보니까 어제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18%나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고 거의 동반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국가들 보면은 대만도 12%, 인도네시아가 10%, 인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16%까지 올라오고 있고 뭐 이틀 동안에 또 뭐 우리를 앞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리고 또 떠오르는 증시죠. 베트남이요. 15%나 또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베트남 증시가 아주 지금 좋은데요. 우리나라 그 해외 펀드가 이제 붐이 나고 막 베트남 펀드가 인기가 있어서 많이 팔렸었던 시절. 그래서 올라가 보면 2006년이었습니다. 그때 2006년 지수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그 가입 이후에 한 저점까지 3분의 1 토막 정도 났었던 모습이 이제 거의 다 회복되는 그런 모습인데 베트남 펀드 2006년에 가입하셨던 분들 한번 수익률 점검할 때가 됐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이머징 마켓이 이렇게 3월 이후에 역차별화 보이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이제 6월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 흐름 측면에서 한번 지켜보면은요. 이 신흥국 글로벌 펀드 또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이런 쪽이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쪽으로요. 특히 한국 쪽으로는 아마 이번 주 초에 그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24주 연속 유입되고 있다고요. 이런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긍정적인 흐름, 배경 이런 거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선진시장 유동성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10년물 국채만 보더라도 수익률 2.1% 저점 형성하고 악습권 흐름을 등락을 그냥 보이는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계속 좀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음 분기, 다음 반기에도 또 이렇게 좋아지고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환경 요인을요. 이러한 하반기의 리스크 요인도 한번 점검을 잠깐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리스크 요인의 메인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인데 그게 약간 좀 복잡하죠. 금리 인상이 단순히 이제 유동성 축소하고 더불어서 국가 간의 이제 금리 차이가 나타나면서 유동성 흐름이 바뀐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뭐 이정사실인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단순화해서 그렇게 단순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불안감이 시장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요 불안감이 드는 과정에서 한번 상품과 환율 시장 쪽의 흐름 이쪽이 먼저 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 점도 좀 우리가 보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보통 이렇게 유동성 축소 흐름 이런 것으로 변화가 생겨나면은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또 상품 시장 약세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에서 이탈하는 국면으로 진행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단순히 금리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금리 차이 이후에 상품과 환율 시장 쪽에서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가. 사실 최근에 WTI나
또 유가 쪽을 봤을 때 상품 시장 쪽 약세를 보면은 약간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WTI 쪽을 전망, 지금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쪽도 우리가,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상품과 환율 시장 쪽이 향후에도 계속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품 시장 쪽과 달러 흐름을 봤을 때는 한 3분기까지는 극단적인 유동성 이탈을 걱정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결국 상반기에 나타났었던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약간 탄력은 약화될 수 있어도 극단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시장에 또 전략에 반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17년 상반기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를 해봤는데 진짜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18% 상승이면. 우리 시장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흐름이 그렇다면 다음 분기, 3분기에도 이어갈 것이냐.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 매번 대표님이 워낙에 잘 맞춰주시니까 다음 분기 어떨지 좀 이야기해볼까요? 예, 근데 이제 18% 이렇게 코스피가 그러는데 제가 업종별로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이거 더 놀랍습니다. 한번 강세 업종 한 4개를 꼽아보니까요. 그러니까 벤치마크 종합지수를 뛰어넘는 그런 업종을 꼽아보니까 증권이 38%, IT가 37%, 의약품이 32%, 통신업종이 20% 이렇게 올랐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만 올랐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증권업종은 일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업종이고 의약품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1분기하고 2분기에 약간 좀 틀린 점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본다면은 통신과 건설업종이 1분기에는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통신업종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2분기에는 약간 좀 흘러내린 그런 모습. 결국 통신하고 건설업종은 정책적으로 압박을 받는 신정부의 정책적 압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1분기와 2분기가 공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증권, IT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3분기 쪽도 이런 증권과 IT 업종 쪽은 계속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분기에 갑자기 좀 1분기보다 좀 탄력적인 상승을 이렇게 보였었던 의약품과 금융업종이 있는데, 의약품 업종이 지금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약간 좀 스물스물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에 강한 종목이 향후에도 강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증권과 IT 업종에 더불어서 금융업종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1분기보다 좀 탄력적인 상승을 좀 2분기에 보였고 3분기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한번 꼽아보니까요. 삼성전기가 100%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고 LG이노텍이 95%, 삼성바이오로직스 87% 이렇게 많이들 올랐습니다. 삼성 SDI도 61%가 오르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거의 60% 가까이 오르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4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삼성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34%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54%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별 상승률 상위 종목 여러 개를 꼽아놓은 이유는 이렇게 오른 종목이 많고 지금 시세가 어느 한쪽으로 밀려가고 있다. 어느 한쪽만 오른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반기 업종이나 종목이 차별화의 특징을 굳이 이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 표에서 보시듯이 IT 업종이나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반도체,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쪽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여행이나 통신, 제약바이오, 증권주 등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 상반기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살펴보면 소재 업종, 철강이나 화학 쪽이 좀 찾아보기가 힘들죠. 많이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모습이 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점으로 좀 이해할 필요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좋으냐 좋기만 하느냐 이렇게 따져볼 게 아니라는 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어느 한두 종목만 올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역으로 보면 이렇게 오른 종목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내리겠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시장이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은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종목과 업종들 역시 많다는 점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럴 점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이 점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현금화와 좀 빠른 매매를 좀 동반하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분기 이어지는 시점에서 이 업종들 흐름과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2분기 후반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나 아까 말씀드린 금융, 그리고 지금 프리어닝 시즌에 강세를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는 금융주, 그리고 2분기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IT, 이쪽들이 3분기에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도 이쪽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하반기인데요. 하반기 대응 전략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해서 IT 업종들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하반기 대응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5월 후반 이후에 꽤 긴 기간 동안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상승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악재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연속적으로 급락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단기 영향으로 좀 마무리된다. 우리가 팡 주식들이 한번 난리를 쳤을 때 지난주에요. 그때도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됐듯이 오늘도 아마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이 아닐까. 내일부터는 또 정상적인 흐름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기대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고요. 다음 분기도요. 마찬가지로요. 단지 돌발적인 악재성 재료들이 종종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그럴 가능성은 아주 크다.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현금 어느 정도 좀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시즌 들어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실적의 등강 흐름 아주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을 것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열권에서는 좀 이익 실현도 하고 매수 시점은 조정 시점을 이용하는 리스크를 좀 회피하거나 조절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빠지고 있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구체적으로 점검해 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먼저 수급 동향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일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순매수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정받을 시기에서 현재 조정받는다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현재는 5일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통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21선이 이탈되면 조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5일선을 기준으로 보자. 제가 어제 분명히 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수를 본다 그러면 아직 5일선이 이탈되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이탈했다가 현재 약간 회복되는 상태인데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1선을 이탈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정받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선물 시장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얘기했습니다. 무작정 홀딩하지도 말고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 추가 매도했다가 평균 단가보다 근처에 오면 이제 그 수량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을 대비해서 적이고요. 파생하시는 분들은 결과를 떠나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전에서 계속해서
선물은 추가 매도시키고 다시 평균가에서 수량 줄이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선물은 312.50포인트의 매도 포지션 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240만 원에서 여기서 이제 정말로 이제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250만 원 뚫게 되면 지수는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얼마가 더 가든 또 뭐 나중에 조정이 크든 작든 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여기서 230만 원 깨면 한번 지수가 고꾸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여전히 시가총액 압도적인 1위 종목인데요. 이게 만약에 밀리면 동반해서 여러 대형주들, 특히 전기전자 대형주들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전기전자 대형주가 나름대로 현재 조정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 정말 무섭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LG노텍, 삼성전기 오늘 빠지고 있잖아요. LG전자는 이미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마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전기전자 대형주 밀리고요.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결국 대형주 전체에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하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주식수하고 비중은 줄이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중소형주 개별주 위주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조정받으면 나중에 더 크게, 더 멀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이나 테마에 좀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현명할까요? 네, 업종은 철강금속, 그리고 테마는 이제 바이오가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마 같은 경우는,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한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는 추세인데, 철강금속 쪽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원전 대체에너지 관련주로서 현재 부각을 받기 때문에 이거하고 유사한 종목들은 꼭 뭐 바이오가스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저희가 좀 눈여겨볼까요? 네,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보유자 아직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현재가 전후에서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LG전자는 매도하세요. 제가 LG전자는 이미 매도하자는 얘기 벌써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 또는 121선에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렇게 단선을 달았냐면요. 만약에 지수 조정이 약하면 한 61선 정도, 깊다 그러면 120선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개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CJ, CGV,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CGV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현재가 전후에서 접근해 주기 바라겠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최근에 너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121선 접근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장에 임해야 될 텐데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요? 네. 그럼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현물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도 50% 이하로 좀 해주세요. 50% 이하. 그리고 종목 수는 한 3개에서 정말 많아야 4개 정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어떤 종목을 줄이고 어떤 종목을 홀딩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탄력 있는 거는 홀딩하고 탄력이 없는 거를 매도하세요. 평가 이긴 거는 오히려 홀딩하고요. 평가 손인 거를 정리하세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에서 일단은 위험관리, 이게 이제 만전을 기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7월 15일 오후 2시에 합니다. 네, 토요일이고요. 상암동에서 하겠고요. 다른 거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항상 저는 강연회 할 때마다 교육과 정보 내용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오시면 제가 나름대로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8월에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강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오늘 저녁 6시 30분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벌써 번호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 박남열 부장과 함께 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